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절기상 입춘답게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하 9도 사이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5도까지 기온 올라 포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원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은 기온 오늘보다 더 올라 큰 추위 없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하늘 흐리기만 하다가 주말에 하늘 맑아지겠지만 기온은 주말부터 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지케어 매니저 마을 건강활동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 어르신을 돌보는 새로운 돌봄 모델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민화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한 전시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북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과 연결해 보도록 하죠. 2월 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강원도는 87만 9천여 대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4,600여 대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강원도 내 친환경 전기차는 2만 5천여 대였습니다. 이 역시 1년 전보다 22% 증가한 것입니다. 영월군이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정원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합니다. 대상 지역은 영월읍과 남면, 한반도면인데요. 이를 위해 상반기 안에 기본 설계를 완료합니다. 이어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원주시가 올해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직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원주 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체에 한 달에 5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6달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35세 이상 60세 미만 원주시 주민 100명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의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집과 마을에서 노후를 보내는 이른바 지역사회 돌봄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죠.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조주희 조합사업팀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자 비영리 법인인데요. 지역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출자금을 기반으로 비도로에 위치한 발금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 방문 진료, 방문 간호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주치 사업이랑 이제 농촌 건강 지원 사업, 빈곤층 의료 지원, 건강 소모인 똑똑 건강방, 그리고 원주시 노인 일자리 사업인
G케어 매니저 활동, 건강과 돌봄 관련 교육과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네. 24주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서 말씀 주셨지만 원주시가 올해는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G케어 매니저를 추진한다고 최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G케어 매니저가 우리말로는 마을 건강 활동가라고 해석이 될 텐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최근에 독거노인이랑 노인 부부가 늘면서 집안에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거나 위기 상황이 생겨도 발견이 늦어지는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한정된 전문 인력만으로는 모든 건강 취약계층을 살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을 마을 건강 활동가, G케어 매니저로 양성해서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안부와 일상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는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G케어 매니저는 이제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인지활동, 두뇌 활성화 활동, 건강체조, 건강박수, 햇빛 쬐기, 산책 같은 신체 활동 등의 예방 중심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겪는 어르신의 마음 건강 회복에도 중점을 두고요. 정기적인 대면 방문과 대화를 통해서 사회랑 연결되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이 사업은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로도 의미가 큰데요. 네. 병원과 시설 중심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집과 마을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구조이고요. 이동이 불편한 지역에서도 치료 이전 단계에서 노쇠를 늦추는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발금위원회 방문 진료와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기 방문으로 고립을 줄이고 관계막을 회복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원주시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강원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 위드커뮤니 협동조합, 원주 밝은신협, 그리고 원주 생협, 밥상공동체 사회복지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주요 역할과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요양보호사 제도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체계 안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복이나 식사 차려주기 등 이제 생활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한데요. 반면에 이제 G케어 매니저는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노쇠를 늦추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의 활동,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이어주는 지역 자원 연계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자립적인 건강 유지와 관리를 돕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노인 돌봄이라는 게 전문성과 책임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육 과정도 중요할 텐데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G케어 매니저로 활동하게 될까요? 네, 돌봄에 관심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모두 지원하실 수 있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활동을 하는 만큼 사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은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안전교육 그리고 직무교육과 더불어서 돌봄, 복지제도, 의사소통, 노인 인권 등의 소양 교육을 포함해서 약 40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서 현장에서 G케어 매니저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 요즘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르신들에게 집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생활 리듬과 기억과 관계가 쌓인 삶의 기반인데요. 익숙한 환경은 불안감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병원이나 시설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것보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제 존엄한 노후와도 직결이 됩니다. 노후의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살던 곳에서 지내는 것은 내 선택권과 내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갈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안에서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을 살피고 관계를 이어준다면 어르신은 이제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이 자리를 잡으면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의존을 줄이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도 더욱 단단해지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이 지케어 매니저가 특히 이제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래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점에서 특히 또 인상적이고 의미가 깊어 보이는데,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이런 노노케어 방식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노노케어는 이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활동인데요. 비슷한 연령대의 또래가 방문하시는 거잖아요. 네. 서비스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이웃이 찾아왔다라는 느낌이 크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경험이 있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생활의 어려움도 조금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정서적 공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신뢰관계가 빠르게 형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찾아가는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고립감이 줄고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 중요한 점은 이게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G케어 매니저도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에 관심이 커지고 역할과 소속감이 생겨서 자기 효능감과 사회 참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마을 전체의 건강 역량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서로 돌보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케어 매니저 역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리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사람을 만나서 돌보는 활동이다 보니까 G케어 매니저에게도 심리적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120명의 G케어 매니저를 6개의 조로 나누고 조마다 반장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월 2회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점검하고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제 강원의료복지사협이 관리 감독을 맡고 필요하다면 조합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 등 지역 자원 연계와 같은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미 다른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도 이용 가능하신지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이용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 안내해 주실까요? 네. 서비스 대상은 원주시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이하시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혼자 계시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보통 주 1회 회당 3시간이고요. 이미 다른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더라도 추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 오후 모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님이 오전에 3시간만 오신다면 오후에는 G케어 매니저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돌봄 공백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2026년 11월까지 진행되고요.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 강원의료복지사협 사무국 033-732-7577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예. 끝으로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들 혹은 G케어 매니저로 활동해보고 싶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들께는 집에서 지내는 노후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케어 매니저가 있으니까 혼자라고 느끼지 마시고 살던 곳에서 함께 즐겁게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G케어 매니저로 활동해보고 싶으신 60세 이상의 주민들께는 이 활동은 이제 누군가를 돕는 일인 동시에
나 자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을 내가 함께 돌본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현재 120명의 지케어 매니저가 모두 선발된 상태여서 대기자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원의료복지사역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미 어르신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이 있네요. 네, 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새로운 역할을 찾는 어르신이 같은 마을 안에서 서로를 살피는 지케어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주희 조합사업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강원 가명옆에 문을 연 가명아트센터가 전시와 체험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민화 작가의 초대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최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강원 가명 인근에 자리 잡은 가명아트센터,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네, 작년 강원 가명 인근에 가명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통창으로 돼 있어서 강원 가명의 전경을 감상하고 또 운치를 즐기기 좋은데요. 이 가명이 위치한 중앙동 출생의 지역에 애정을 가진 대표가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들릴 만한 곳,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이 센터를 열어서 생활형 문화예술 플랫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무료 대관과 초대 전시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주로 전통과 또 지역성을 키워드로 한 전시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개관 전시로는 지역의 이야기를 디지털 드로잉으로 풀어낸 청년 예술가들의 전시부터 또 원로 작가의 특별전, 한시 전시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전시를 선보였는데요. 네. 특히 중장년층 예술 애호가들의 방문이 지난 한 해 동안 꾸준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명에 방문했다가 편하게 또 이 센터에 들려서 전시와 강원 가명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또 그동안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가명 아트센터 안선민 대표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가명아트센터는 개관 이후 다양한 전시를 해왔습니다. 시민과 그리고 지역민들,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또 머무는 그런 생활형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통 공간인 그런 강원 가명의 역사성과 그리고 현대예술, 웰니스 컨텐츠를 결합해서 지역성과 그리고 동시대성을 함께 담아내는 그런 운영을 해왔습니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머무르고 힐링하는 가명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저희만의 정체성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외국인 인플루언서 대상 원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수차례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 가명아트센터와 원주의 역사 문화를 그런 글로벌 시선으로도 소개를 했고요. 로컬 문화의 인지도 그리고 제고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진행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서 올해 첫 전시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고인 출신의 민화 작가 이충길 작가 초대전인데요. 주제는 40년 광고쟁이의 외출 민화를 그리다입니다. 그동안 대중에게 잘 알려진 광고 캠페인에 다수 참여하면서 40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광고인인 작가가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낸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작가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 광고를 만드는 일을 해오다가 다시 고향인 원주로 돌아와서 최근에는 민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복을 기원하는 상징인 복돼지 그리고 모란을 그래픽으로 재해석해서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강렬한 색감과 구도로 복돼지를 활용해서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전시를 꾸몄다고 합니다. 현대적인 소재를 광고 디자인에서 다뤄온 색감과 메시지 중심의 표현 방식으로 민화를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들이 다수 전시돼 있습니다. 또 마침 오늘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데요. 네. 그런 만큼 또 한 해 복을 기원하는 그림들을 살펴보는 것도
것도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가명아트센터 안선민 대표에게 이번 전시와 또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시죠. 출품작 모두가 이렇게 공모전에서 수상하면서 예술성을 인정받은 작품이 상당수예요. 그래서 내일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요즘에 민화를 배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전화 주셔서 내일 방문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그 민화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서 아이들은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명아트센터는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의 기억을 담은 은행나뭇잎 블렌디차 체험 프로그램 T1317 그리고 T를 중심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원주의 자연문화유산과 이야기를 천천히 음미하는 그런 원데이 웰니스 클래스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트센터에서는 대관 전시 모집을 진행합니다. 지역 작가분들 그리고 전시에 도전하고 싶은 원주 시민 여러분의 자유롭고 진솔한 이야기를 이 공간에서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올해는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민화 단체 관람을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체나 개인 누구나 편하게 이 공간을 찾아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가명아트센터에서는 전시와 체험 또 웰니스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또 이번에는 차를 매개로 원주의 자연과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고요. 올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대관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가명아트센터 전시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최근에 원주시장이 원주 횡성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횡성 군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요.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달에 있었던 원주시장의 원주 횡성 통합 제안이 횡성 군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양시군의 통합으로 중부내륙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신산업 성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횡성군은 그동안 농업과 축산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생존 방식을 만들어 왔고 5만 횡성 군민의 힘으로 지켜온 독립된 생활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원주시장이 먼저 통합을 공론화하고 횡성군은 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성토하는 횡성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횡성군 의회를 비롯한 관내 지역사회 단체들도 행정구역 통합은 단체장의 제안이나 정치적 구호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당사자인 횡성 군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통합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이번 사안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고요. 횡성군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2026년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횡성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공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급면 마을이장 21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 리더인 이장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대상 마을을 원활하게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성인지 교육과 더불어 사업 추진 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 취지는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네, 성평등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마을의 규약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통해 마을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는 2회에 걸친 전문 교육이 지원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성평등 실천 마을 연판이 부착됩니다. 횡성군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우천면 2공리, 서원면 5개리 등 총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본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횡성군 가족복지과장은 마을 운영의 핵심적인 규약을 성평등한 시각에서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성별에 가로막히지 않고 주민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만나봅니다. 횡성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올해 총 사업비 1억 1,7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횡성군 내에서 농입어업을 영위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자체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작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능형 철망 울타리와 전기 울타리로 설치 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신청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오는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추진해 파종기와 생육기 이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외에도 국립청년극단의 미녀와 야수가 오는 2월 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린다는 소식도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살펴봤습니다. 2월 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